맨 뒤에 계셨으면 제가 그냥 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그 세 분의 리더님들의 그 후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거의 강의를 들었어요. 저희 지금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한 강의를 원래 첫 시간에 꿈과 목표 설정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근데 그 강의를 너무 훌륭하게 대체를 해주신 것 같아서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맡은 강의, 첫 강의는 쇼더 플랜 시간이고요. 자, 쇼더 플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책하고 제 책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하는 그 11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 스폰서한테 받았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네트워크를 내가 좀 제대로 각 잡고 해볼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책을 처음에 입문을 하는 책인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되게 얇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네트워크에 관한 아주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책만 내가 한 권을 제대로 정독을 하고 공부를 하셔도 사실 네 스폰서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스폰서 없으면 안 되죠. 네, 꼭 필요한 존재고요. 네, 오늘 쇼더 플랜 시작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네, 맨 처음에 네트워크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에요. 너무 그냥 글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제가 그려놓은 거고,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거 점심 먹기 전에 그려놓은 거거든요, 점심시간에. 근데 좀 전에 다시 들어가 봤을 때, 자, 이 숫자는 뭘까요? 빨간색 숫자. 팀 파트너? 네, 네, 맞습니다. 제 회원 숫자예요. 점심 먹을 때 그때 확인해 본 숫자가 5,096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다시 확인했을 때 바뀌어 있더라고요. 5,100? 얼마라고 했죠, 제가? 5,100? 5,104명인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얼마 안 된 그 시간 안에 저 여기 있었잖아요. 저 아무에게도 네, 전화를 건 적이 없어요. 그치만 숫자가 늘면서 제가 이곳에서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 그냥 운연중에 또 발견했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실제 저의 레그인데 여기에 이름을 못 써드린 분은 죄송합니다. 네, 더 1대로는 더 많고 5,000명이 넘는 점이 그려져야 돼요, 여기에. 근데 그걸 제가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는 그린 건데 이분들이 지금 PM을 다 드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들이 다 PM을 드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PM을 먹을 수 있게끔 계기가 된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이 PM에서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딱 그림으로 이걸 이해하시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 먹을 때 누가 계기가 됐어요? 네, 그 위에 스폰서인 임병현 그리고 정소진이 계기가 됐고 제 위에 스폰서님들도 계기가 된 것이고 그 계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영업이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 계기까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한 것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물건이 유통될 때는 이 세 가지 경로로 유통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점포 판매인 거예요. 점포 판매. 가게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가게 문 열고 찾아와 주는 거죠. 고맙죠. 네. 그렇지만 네, 방문 판매는요. 보험, 도서, 화장품, 가정용품 같은 것들을 취급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하죠. 방문해가지고 직접 이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게 느껴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집에 가셨죠. 가셔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하셨죠. 네네. 그렇지만 다른 건 뭐예요? 방문 판매는 어디까지만 인정이다? 요렇게. 이 그림에서는 요렇게만 나의 계기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 밖으로 퍼져나간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다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가게 하나 차리는 게 낫겠어 이럴 바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냥 건강기능식품 가게를 차렸어요. 정관장 이런 거 얘기를 하죠. 네, 정관장이라고 할게요. 정관장을 차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관장을 차렸다면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신, 네, 최근에 저랑 시카고에서 줌 미팅을 한 이분이 저희 가게에서 사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이분 뿐이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의 제약이 없이 나는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점포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수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지인들은 한 번쯤은 멀리서 와서 팔아주겠죠. 그치만 내가 돈 벌 수 있는 평균적인 그건 뭐예요? 이거는 내 동네에 그냥 내가 가게를 차린 그 주변이 나의 이게 되는 거죠. 미국에 계신 분, 그리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문을 셔터를 내렸을 때는 절대 내가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점포 판매예요. 그래서 가게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은 제약들에 갇혀져 있는 게 점포 판매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참고로 이 자료는 우리 변아름 리더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라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 정현희 사장님이라고 대구에 계신 분이 만들어주신 자료가 있어요. 또 출처는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자기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요. 당신 스스로 선택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회사의 제품을 회원가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먼저 스스로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PM으로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다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요, 소매 판매가 아니고요,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네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물. 네트워크. 예, 그물망. 이게 지금 동그라미로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선으로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냥. 이 네트워크 그물망을 내가 촘촘히 만들어야만 이곳에서 만약에 PM에서 치매에 좋은 완전 진짜 유니크한 제품이 개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제품에서 PM에 좋은 제품이 개발됐어요. 치매에 좋은 거? 그럼 그게 이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이 네트워크에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다시 치매 환자를 찾아다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치매에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치매 환자를 찾아다닐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내가 단지 팔기만 하는 그냥 세일즈맨이었다면 어땠겠어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내가 만들어 오는 유통망 위에 그 신제품이 얹어진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위에 그냥 얹어지는 거예요. 매달 5일, 15일, 25일에 어떻게 돼요? 오토십이 얹어진다. 이 그물망 안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통망을 구축하는 건지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파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판다는 거. 파는 것과 유통망을 구축하는 그 초기에 나의 마음가짐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팔면 끝이에요? 네, 또 얘기해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네. 내가 팔기 위해서는요, 굳이 가르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팔 때는. 나의 화려한 언변? 네. 그리고 굉장히 신뢰를 주는 외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잘 팔리겠죠. 그렇지만 내가 유통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비전을 만약에 변아름 리더님, 임병희 리더님한테 제가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나와 같은 비전을 갖고 똑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그래요? 이거 좋으니까 팔면 돼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나도 이걸 배워서 내 파트너를 가르치면 되는 거네요. 이게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막 팔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 팔아요? PT가요? 이게 아니라고요.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요?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책의 핵심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2 곱하기 2는 6이라고 돼 있어요. 네. 2 곱하기 2는 6. 레버리지를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2명이 2명에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2명이 2명에게 전달했고 3명이 3명에게 전달했고 4명이 4명, 5명이 5명에게 전달을 했다. 그랬을 때 곱하기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숫자의 합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퍼져나간 625명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들도 일하고 이들도 일하고 이들도 계속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모두 합한 이 숫자가 나의 팀인 거예요. 나의 팀. 근데 2명과 5명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2명이 2명을 소개했을 때는 3단계 내려갔을 때 총 30명이고요. 5명이 5명을 소개했을 때는 3단계 내려갔을 때 총 78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뭐라고요? 여기서의 차이는 단 3명을 더 후원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나는 3명하고 내 파트너는 뭐 20명, 30명을 했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딱 3명만 더 후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특출난 사람 100명 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자 3명을 더 후원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의 이 마지막 결과값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5명을 후원해야 돼요. 저희가 왜 한 줄로만 내려가도 돈이 된다 라고 처음에 많이 듣고 입문하셨죠? 그것 때문에 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5줄, 10줄을 후원했는데 5줄 후원했다고 5줄이 다 성공하나요? 성공 못하는 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 명을 전달하고 열심히 했는데 딱 한 줄밖에 제대로 안 내려갔네? 그래도 준다는 거죠. 그래도 그 한 줄만 내려가도 준다는 거지 무조건 한 줄만 하세요. 한 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약간 꼬드기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그냥 딱 한 명만 소개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약간 그거는, 예, 그 결국에는 다섯 라인을 후원했을 때 우리는 모든 직급의 이제 그 CL까지 가는데 안전한 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최초 5명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몰두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이다. 이건 뭐냐면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5라인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분은 많이 했어? 그쵸? 그리고 직대가 이분들은 다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냥 먹기만 하고 혹은 매니저를 유지하기만 하는 라인들이 저는 10 몇 라인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했지? 그리고 소비자 라인까지 합치면 40 몇 라인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서 5 라인만 하라고 했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라인을 찾아도 그 안에서 5라인의 진지한 그 라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딱 5라인만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라인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다 저 같지 않아요. 다 나 같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씨를 뿌리는 거죠. 넓게 씨를 뿌리고 그 중에서 정말 나와 같이 할 만한 뒤에 나오겠지만 금배 같은 유형의 5라인을 후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5라인을 후원해라. 나로부터 가입된 1, 2, 3, 4, 5번 딱 이렇게 잘라서 이 사람을 후원하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진지하게 이 사업에 임하는 사람 5라인을 후원해라.
이들 5명은 각각 5명의 열정적인 사람을 또다시 나처럼 복제해서 후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세일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네트워크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하면 사람들이 파는 일이 아니다, 파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기가 막히게 팔기만 해요. 네, 기가 막히게 정말 파는 행위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면 잘 되는 줄 알고, 많이 팔면 잘 되는 줄 알고, 어디 이제 보험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알고, 다들 뭐라고 해요? 스폰서님, 저 후원 좀 부탁드려요. 이분 보험왕이었어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일즈를 잘하는 걸 강조해서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폰서에게 티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나봐야 아는 거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보험을 오래 했고, 뭐, 자동차 영업을 정말 잘했고, 예, 이런 분이라도 만나보고 이 PM은 해봐야 아는 거다. 이거죠. 네, 절대 잘 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저만 넣어요. 잠깐만요. 네, 절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네, 항상 얘기하죠. 네트워크는 양 날개, 이거 날개예요? 양 날개, 제품, 그리고 보상. 보상이 뭐예요? 기회죠. 네, 이 양 날개가 함께 전달이 돼야 돼요. 만약에 제품만 이따마다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오른쪽으로만 돌겠죠. 네, 보상만 전달해. 그럼 왼쪽으로만 돌겠죠. 양쪽이 동시에, 네, 균일하게, 적당히 이렇게 커져야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기회를 꼭 함께 나눠라.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나누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요? 입을 꼬매놔도 얘기한다며요. 제품 좋은 거는. 입을 꼬매놔도 이 틈으로 얘기를 한대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제품은, PM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제품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못 하시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보상, 기회, 네, 쇼더 플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플랜을 안 보여주고 계속 제품만 보여주고 막 어디가 좋아졌다, 암이 나섰다, 귀가 뚫렸다, 막 이런 얘기만 전달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만 하시면 뭐가 된 거예요? 네, 세일즈, 그냥 좋은 제품만 나누기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판매 방식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후원하는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을 또 가르치죠. 그쵸.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교육받으러 가. 이런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막 잘 파는 법, 사람을 꼬드기는 법, 와서 카드를 긁게 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우스갯소리고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와보면 어때요? 사장님들, 교육 받을 때. 오늘도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저희가? 잘 팔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죠. 네, 좋은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 외국 사람 이름에 이게 저기가 안 되는 사람이냐면 그냥 단지 2글자씩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저는 외국 이름이. 그래가지고 막 바꿨어요. 제가 막 이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 오늘 오신 우리 정수현 사장님 제가 빨리 이렇게 성공시켜야 돼서 네, 수연, 연희 막 이러면서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해봤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 네트워크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가 적어도 3대까지는 내가 하는 방식이 복제되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변화로 사장님 좀 편하게 써놓은 말인데 이 책에 있는 말은요.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해요. 내가 얘를 가르치라는 건지 내가 얘를 가르치라는 건지 그 책을 보면 되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지금 10몇 년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정리가 안 됐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쉽게 그냥 여러분은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3대까지 내가 하는 방식이 복제되어 내려가는지를 나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3대까지. 나의 3대까지 내가 지금 이 책자 설명 다들 연습하고 계시죠? 책자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고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그 복제가 나로부터 3대까지 잘 내려갔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나의 직대만 확인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이 실수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3대까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3대까지 확인 안 하고 보통은 저의 직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좀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임병현 사장님한테 이 방법을 가르쳐줬다면 임병현 사장님이 이지화 사장님을 또 가르쳐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후원을 만약에 해줬어요. 그러면 임병현 사장님이 그 후원받은 그대로를 이지화 사장님에게 했겠고 이지화 사장님의 파트너인 강혜주 사장님이 저에게 3대 파트너잖아요. 이지화 사장님이 강혜주 사장님한테까지 그 방법을 잘 내렸는지 제가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더라고요. 네. 근데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잘하고 계세요. 너무 저희 파트너분들은 그냥 다들 금배셔가지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3대까지 무조건 복제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에 중간에 톰이나 캐롤이 정말 못해. 그러면 내가 3대까지도 후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해서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후원하도록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5명에게 제가 후원을 해주고 그 후원 방식을 알려주고 그 5명이 또 5명을 똑같이 후원하고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후원만 하는 세일즈맨. 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요. 나 혼자 정말 영업을 잘하면 나 혼자 130명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하겠지만. 예,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세일즈 잘하시는 분들은 130명에게 전달하는 거는 솔직히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30명이 5명을 찾아봤자 780명이라는 거죠. 네, 이 숫자의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똑같잖아요. 네,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한 칸만 내려갔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나 혼자 130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세일즈맨이 아니고 영업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내가 제품을 먹어보고 좋은 걸 공유하고 플랜까지 같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130명, 저도 못한다니까요. 130명을 어떻게 후원합니까? 이게 숫자는 똑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가 있어요. 제품을 애용하고, 제품은 애용하지 말라고 해도, 네, 하루에 한 포만 먹으라고 해도 한 포 드시는 분이 있을까 몰라요. 조금 지금 초기신 분들은 한 포씩 드시겠지만, 네, 제품을 애용하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를 배우고 전달하는 것, 그리고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식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 책에 쓰여진 방식대로고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즈, 톡, 데모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유즈, 톡, 데모 그것만 하고요.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이곳에 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마지막으로 다져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요. 유즈, 톡, 데모는. 네, 액티바이저 한 잔을 먹은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성공이라는 것을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그 목적지에 그 태양이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올해? 라스베가스 다들 가고 싶으시잖아요. 네.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태양이 성공인 거예요. 네. 자, 출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올라타서 뭘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게 우리는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으로 여기서 대치를 할 수가 있겠죠.
시동을 그 흔한 운전을 하면서 이거 돌리고 요즘에 이렇게 돌리는 차 별로 없죠. 이거 눌러서 시동을 걸죠. 누르는 그 간단한 행위 그걸 해야 차가 간단 말이에요. 되게 간단하지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조용하죠. 시동도 안 걸리고 그냥 조용한 상태 그냥 죽은 차가 되는 거잖아요.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냥 한번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오라니까 한번 가보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반드시 나 이거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 나도 라스베가스 공짜로 좀 가보자. 에? 다 내년에 마라케시도 공짜로 좀 가보자. 고생한 우리 와이프, 고생한 우리 남편 같이 한번 데리고 가서 나 좀 기 좀 펴보자. 예, 이런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는요,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결단을 내리면 누군가의 그 말이나 누군가의 눈빛에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결단이라는 걸 내리면. 근데 결단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조금만 피해? 이렇게만 해도 들어봤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고 내가 그 어떤 곳에서 내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가 목표를 잡은 대로 한번 이 PM으로 나가보겠다라는 강력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차가 기름으로 가죠. 휘발유, 경유,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로도 가고, 네,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차가 또 갈 수 있죠. 그 일이 우리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출발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이 책에서는, 이 책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이 책에서의 이 차는요, 5단 기어가 들어가는 이걸 무슨 차라고 해요? 옛날 차? 스틱차? 수동차? 수동차라 그러죠. 예. 스틱차, 이걸 예시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1단으로 놓고 점점 속도를 올릴 때 2단, 막 3단, 막 멋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엄마가 되게 이거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요렇게 해서 1단, 2단, 3단, 4단 기어를 넣는데 여기서는 1단 기어를 넣을 때 처음 내가 5명을 후원하는, 나의 직대를 5명을 후원하는 그 순간을 1단 기어로 놓고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단 기어를 넣어야 25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품은 좋은 점을 함께 나눌 시간을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저희 시스템을 함께 하는 것이죠. 네. 자세히 보면 5단 기어를 갈 때까지 어떻게 내가 5단까지 갈지 어떻게 5명에서 5명을 후원하고 5명이 또 25명을 후원하고 25명이 125명을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총 5기어까지 5단계 기어까지 어떻게 갈지 그리고 열정적인 5명을 어떻게 찾을지 그런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주변에 이거 좀 잘 팔 사람 없나? 또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희한하게. 또 그 생각을 하는데 잘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그 콩나무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 네. 그리고 부수입을 얻고 싶어 하는 의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찾아야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예요. 찾는 게 아니고 이걸 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모두죠, 모두. 그러니까 나는 이 PM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모두에게 전달하고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사실은 네, 이런 삶이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지금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내가 이 제품 그리고 이 사업을 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것인 거죠. 내가 판다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제가 오늘 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계속 파는 일이 아니다. 파는 일이 아니다. 파는 일이 아니다. 이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것이고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종속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좋았던 게 제가 원래 치의생사였잖아요. 치과에서 일할 때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원장님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각도가 좀 틀어지는 것 같다. 그럼 제가 발로 툭 차는 치위생사였어요, 여러분. 발로 원장님 다리 이렇게 툭툭 차줬어요, 제가. 저는 왜 그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원장님의 막 하부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원장님과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에 왔더니 그렇게 일을 하는 거래요. 스폰서 밑에 내가, 예, 막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스폰서와 나는 협력해 나가는 관계라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했고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후원을 갔는데 액티바이즈를 놓고 간 거예요. 세상에. 진짜 총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후원을 요청하신 분이 완전 신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액티바이즈를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액티바이즈 갖고 오셨다고. 그럼 저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당신의 일이니까 네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갖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 당신만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당신 후원해주니까 네가 갖고 와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후원 받는 그 하부 라인이에요. 그 라인도 아니 어차피 내가 매출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도 다 가는데 당신이 갖고 와야지. 당신 나보다 돈 더 잘 벌잖아.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나의 일이고요. 이 사람과 나는 스폰서 파트너는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뭐니까 당신이, 뭐뭐니까 당신이가 없는 거예요. 협력 관계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 거 스폰서한테 올라가잖아. 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다 나는 아닌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하고 계신 거 알아요. 다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번 달에 5천 했는데 우리 스폰서가 얼마 했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나에게 1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그게 싫으면 네트워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생각을 할 거면요, 네트워크를 하면 안 돼요. 왜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그게 네트워크에서 정해진 그 돈 버는 방식인데, 그쵸? 그거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나 때문에 우리 스폰서 PT 갔네? 이런 생각? 와, 그거는 진짜 그 본인을 좀먹는 생각이에요. 본인 스스로를. 그런 생각 빨리 버리시고, 협력하는 관계고, 나는 내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당신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임병현 리더님이 이 목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목표를 정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꼭 목표를 정하시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이런 말 하니까 끝난 줄 알았죠, 강의가. 네.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로 내려가라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걸 그냥 대충 읽었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대충 읽었나 봐요. 전사에서는 뭔가 이게 안 맞아. 네트워크가 내려가지지도 않고 여기서 얘기하는 레버리지 전혀 뭐 안 맞아.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진짜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PM을 하면서 이거를 아무도 권유하지 않았는데 아마 다 각자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은 다 각자 책꽂이에 꽂혀있던 이 책을 다시 빼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맞죠? 우리 한복희 스폰서님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게 돼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이 PM은요 플랜을 보시면 계속 옆으로 늘려가야 되는 플랜이거든요. 특히 PT 이상이 되면 더더욱 그래요. PT 그 에이펙 리더 미팅이나 그리고 아까 재인정 조건 이런 거는 제가 헷갈리실까봐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재인정 조건들에서도 계속 나의 신규 직대를 늘려가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내려가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왜 계속 옆을 늘리라고 하지? 여기 또 충돌이 있다.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예, 이 정석 같은
이런 것조차도 PM은 완전히 깨 부수는 회사예요. 진짜로. 옆으로 늘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제품과 보상 때문에 옆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옆으로 늘렸을 때 더 많은 수입의 확대가 되고, 옆으로 늘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신규 직대를 만들었어요. 신규 직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타 회사에서 매니저나 아니면 리더로 거듭나기까지가 굉장히 내가 공을 엄청 들여야 되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PM은 어때요? 이 사람이 리더는커녕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PM은 어떠냐고요? 난 이 사람 사업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직대에 그냥 먹기만 해라 이런 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해서 본인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P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M은 옆으로 늘려도 저기 플랜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려가지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고, 웬만한 매니저는 정말 쉽기 때문에 복제를 너무 잘 시키고 자기 파트너들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어쨌거나 옆으로만 그냥 1대만 주르륵 많으면 그게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명이 130명을 만든 그 형태잖아요. 내가 1대를 많이 늘렸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밑으로 깊게 내려가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거는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승선이 없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승선이 없고 계속 달리면 누구라도 승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승자 누구는 뭐 이게 아니고요. 누가 1등, 2등, 3등, 4등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포기한 패자밖에 없어요. 네트워크에서는 오로지 포기한 사람, 그 패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 타 네트워크에서 유입이 많이 되고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나는 IMM까지 되는데, 나는 2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15일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20일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5일 만에 IMM이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을 누구나 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하잖아요. 스타트를 내가 오늘 똑같이 7월 3일 날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트워크를 같이 시작했다고 해도 똑같아요. 네트워크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요이 땅 해서 달리기 하는 달리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네트워크를 이미 해봤고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나는 이제 네트워크에 첫 시간을 쓰는 거지만, 이 사람은 이미 5년, 7년, 8년, 10년의 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누가 빨라요? 이미 쓴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빠른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걸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해? 나는 왜 이래? 이런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목표가 PT, 나의 목표가 CL이면 그 CL까지 갔을 때 모두가 승자인 거지. 나의 목표대로 갔을 때 승자인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직급을 갔다고 해서 내가 승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좀 강하게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이걸 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절대 내가 옆을 보면 안 된다. 앞만 보고 달리셔라. 그 경주마처럼. 경주마 여기 양 옆에 뭐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왜 있어요, 이게? 네, 앞만 보게 하려고. 옆에 말을 쳐다보다가 또 늦어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처음에 열정적인 5명, 나의 직대를 후원하는 것은요, 쟁기나 삽으로 이제 막 기초 농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그게 어떻게 보여요? 5명을 내가 완전 초기 사업자,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5명을 후원할 때의 행위를 누군가 이제 가족이 지켜보면 어떻게 보이냐고요. 뭐 하는 거야, 그게? 막 커피를 탔다가 어쨌다가 막 액티를 섞었다가 뭐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그게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나는 건물을 지을 건데 처음에 쟁기하고 막 이런 삽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2단계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2단계로 내려가면 후원받은 5명이 각각 5명의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면 총 30명의 네트워크가
활동이 발생하므로 기초공사를 위해 불도저가 이때부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5명일 때는 굉장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근데 불과 한 단계만 내려갔는데 몇 명이 돼요? 25명? 땡! 30명이잖아요. 네, 30명이잖아요, 여러분. 네, 30명이 생겨요, 갑자기. 그러면은 나 혼자 쟁기나 삽으로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때부터는 이 불도저가 필요하다는 거죠. 불도저가 필요하다. 우리의 불도저는 뭐예요? 시스템이자 또 스폰서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3단계로 내려가 볼게요. 3단계로 내려가면 125명이 이 3단계에 생기고 이 총 합이 155명이 돼요. 나까지 156명이 되겠죠. 당신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줄 안반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이때쯤 되면은. 그래서 이때는 불도저가 아닌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내려가 보면 네트워크가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튼튼한 안반에 기초를 둔 당신의 건물은 머지않아 견고하게 완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깊이로 4단계의 깊이로 내려가야 흙을 다 치우고 땅을 팠을 때 흙을 다 치우고 어디 위에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흙 위에 지어야 돼요, 여러분? 네, 다 파 내려가서 딱 튼튼하고 딱딱한 그 안반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이 4단계까지 복제되어 내려갔을 때 그 안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130명의 기초공사, 쟁기나 삽으로 기초공사 흙만 주구장창창창 넓게 팠어요. 여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네, 깊이 내려가서 이 안반에 도달해야만이 깊게 내려가야 위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1단계만 팠어요. 건물을 위로 높게 올릴 수 있을까요? 튼튼하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자, 다음은 이 얘기할 때 스폰서들은 가장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금배, 은배, 빈배의 유형별 대응법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선착장에 있는데 멀리서 배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배에 각각 금을 싣고 오는 배, 은을 싣고 오는 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가 있어요. 나는 어떤 배를 내가 받아서 어떤 걸 팔아야 될까요? 어떤 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금배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금배 같은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배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이 일을 하길 바란다면 첫 번째로 지금도 머릿속으로 내 파트너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럼 고개 좀 흔드세요. 나를 생각하셔야죠. 내 파트너가 금배인지 은배인지 빈배인지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금배인지 은배인지 빈배인지를 계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저도 금배 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저 금배일 것 같잖아요. 은배 같은 행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도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금배는요,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금배는. 이런 파트너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은배. 중간 유형이고요. 그들이 금배가 될지 빈배가 될지 함께 활동하는 당신의 사업 방식에 달려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금배를 리크루팅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을 개떡같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없어져도 내가 사업을 그만둬도 그 사람을 하고 성공할 거예요. 근데 은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은배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은배는 내가 어떻게 안내하고 앞서서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배가 될 수도 있고 빈배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럼 되게 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빈배는 이미 수개월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아이맨 팩토리 와. 랠리 가야지. 수요일에 좀 한번 와. 일요일에 한번 와. 매번 설득을 해야 돼. 매번 설득을 해야 알았어 가볼게 이번엔. 이런 분들은 빈대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세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유형. 이런 분들이 빈배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아하니 나를 빈배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본인을. 자기는 나는 아니야. 저거 내 얘기 아니야. 자, 스폰서가 여기 와라라는 말을 먼저 했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빈배 유형이었구나. 나 빈배면 안 되지.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러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난 빈배 아니야. 나는 금배야.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다이아몬드배래요. 네. 네, 우리 사장님 다이아몬드배. 네, 기대하겠습니다. 금배를 구별하는 법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네트워크를 전달을 했을 때 5명의 이 튼튼한 라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튼튼한 라인을 금배를 붙잡고 같이 사업해야 그 튼튼한 라인이 될까요? 아니면 빈배를 붙잡고 사업을 해야 튼튼한 라인이 될까요? 금배잖아요. 그러면 금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막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려면 진짜 금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죠. 이거 부상 공부하세요. 이거 제품 공부하세요.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보셨어요? 그럼 깜빡했다. 너무 바빠서요. 이러면 그분 금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배는요, 이미 내가 보내준 링크 외에도 타고 들어가서 모든 강의를 다 본 사람이 금배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나는 지금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되는데 끝까지 도움을 요청 안 하고 스폰서에게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 또한 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금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감동을 받아서 열중하는 사람, 이거 뭐 너무 당연하고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 금배라는 거예요. 주변에 네트워크를 안 하시더라도 나는 이번 연도에 얼마 저금할 거야. 나는 이번 연도에 이거 자격증 딸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사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금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상 회원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금배라는 거예요. 예상 회원, 그건 뭐예요? 인프라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은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같이 있을 때 즐겁지 않은 사람이랑 일할 때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좋겠죠.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금배와 은배의 유일한 차이점은 은배 유형은 아직 비즈니스 경험이 짧아서 마케팅에 열정적으로 전념한다는 것에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은배는. 이걸 누가 해준다? 누가 가이드 해준다? 스폰서인 내가 가이드를 잘해주면 이 사람은 금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빈배 유형에게는 목표도 예상 회원 명단도 없고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의 소유자라는 거죠. 네, 여기 너무 중요해요. 주의. 빨간색으로 해놨죠? 빈배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당신이 빈배에만 매달리면 당신도 함께 가라앉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초기 사업일수록 나를 계속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 독일 갔다 오니까 여러 차례 이제 저랑 연락을 시도했다가 안 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와서 받아보면은, 벌써 이제 처음에 전화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없는 동안 스스로 해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금배인 거잖아요. 근데 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한숨부터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저는 어떻게 하냐? 길게 받아주지 않아요. 길게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딱 잘라요. 자르고, 왜 그래요? 제가 왜 그래요?
제가 아무리 그 스폰서고 리더고 금배 유형이라 해도 그 빈배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를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까지 가라앉고 있어요. 에너지가 가라앉고요. 목표가 가라앉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배는 가라앉으려고 하면 굳이, 안 돼, 안 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한 번쯤은 해줄 수 있죠. 그런 말을.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야. 근데 막 가라앉고 있어. 그러면 그냥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손을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까지 같이 떨어진다. 예.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빈배가 바닥까지 쳐야, 바닥까지 내려가야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쳐봐야. 왜 그 성공하신 분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정말 바닥에 인생까지 쳐봤을 때, 그때 내가 정말 결심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쳐보고, 진짜, 와, 내가 진짜 PM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 정말 내 인생 뭣도 없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고, 진짜 잘 해봐야겠다. 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그때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줄탁 동시가 된다는 거예요. 달걀을 쪼는 어미 그리고 안에서 나오려는 병아리 둘 다 동시에 쪼아야 껍질이 깨지고 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빈배가 내려갈 때 내가 계속 잡아 끄는 행위는 뭐예요? 아직 이 병아리는 나올 생각이 없는데 내가 부리로 계속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달걀 그 후라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줄탁동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쏙쏙 흡수가 된다.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예상외로 지금 이렇게들 다들 들으셨잖아요. 다들 들으셨잖아요. 누구도 빈배와 일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외로 빈배를 도와서 함께 일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만만해서일 것 같아요. 저는. 그 빈배인 사람은 주변에 봤을 때 진짜 저 사람은 목표의식도 있고 정말 이 딱딱딱 이거에 맞춰서 살아가고 이런 막 굉장히 근대 유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리크루팅 하려니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어때요? 나보다 목표도 없고 나보다 목표도 없고, 그래. 카네기도 모르는 것 같아. 그 건강기능식품, 나는 그래도 수용성, 지용성은 아는데 쟤는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만하니까. 근데 만만한 사람만 리크루팅 하려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빈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 근배, 은배, 빈배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로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로안이라는 장군은 아니겠다. 장군보다 밑에 뭐예요? 중사, 뭐 상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그 로안이라는 군인에게 저기 스페인 어딘가에 숨어 있는 지금 저기 어딘가에 숨어 있는 적을 피해서 적군의 그 한복판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로안이 어떻게 하냐? 가르시아 장군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장군이 어디 있는데요? 전 뭘 타고 가야 되나요? 저에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걸 묻는다? 안 묻는다? 절대 묻지 않는다. 이 편지를 받았으면 그냥 딱 이거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나는 준다.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갈지, 누구와 갈지, 뭘 타고 갈지, 적지를 어떻게 내가 숨어서 어떻게 갈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한다? 내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로안 같은 사람을 보고 모든 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해내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요. 회사의 방향, 조직의 목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엄격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 해내는 사람의 유형이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 뭘 줘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요.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핑계를 대요. 나이가 아파서 이게 좀 덜 돼서 항상 핑계를 대요. 저는 그 아프다는 그 말을 좀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또 했어요. 네, 네. 상대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상대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고맙다라는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새로운 일에 무조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강의 좀 하실래요? 네,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굉장히 우리 리더분들이 이런 유형들이 많아요. 많고 제가 진짜 PM을 하면서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유독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회사, 그리고 이 해당 그룹의 목표나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 팀이니까. 개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사업이면서도 또 뭐예요? 우리는 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서 PT가 되고, 여기서 EVP가 되고, IMM이 되었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지.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룹방이 또 하나,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띄워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띄워드릴 테니까, 네, 핸드폰 즐겨찾기에다 놓고선 그때그때 항상 보세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여기 오늘 신규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이 GP, 저 부러우시죠? 저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죠? 아까 뒤에서 또 어떤 분이, 이거 부러워, 이 그림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GP인 저보다 여러분이 부러운 건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게 부러울까요? 딱 한 가지. 보물을 이제 막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를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때 31살에 그때의 그 설레임을 지금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봤을 때예요. 처음 봤을 때. 내 이상형이야.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막 짜르르 막 설레고 막 이런 그 마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이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가지고 그 처음의 설레임을 다시 느껴봐라 하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뭐야? 네, 네. 여러분이 저는 제일 부러운 건 그거예요. 제가 어떤 사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초기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기인데 오토풀셋 겁나게 잘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GP고 우리 그룹장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회원을 갖고 계시고 더 많은 노하우가 있으신데 김승준 그룹장님 풀셋 되게 끊기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저도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을 꼭 진짜 매출을 일으켜주고 싶어가지고 후원을 갔는데 세상에 오토십 하나도 못하고 올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종종 있어요. 놀라시겠지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요. 그 처음 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 막 보물 상자 있잖아요. 각종 막 다이아몬드와 무슨 각종 이 건물 쌍문서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딱 봤어요. 그걸 처음 발견했어요. 아니면 금광을 내가 처음 발견했어요. 그때 그 설레임. 그게 PM을 처음 만났을 때, 비전을 딱 봤을 때 그 설레임인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에너지가 가장 크다. GP인 저보다 그럴 때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에너지를 묵혀두고 있다가 공부만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2년 동안 그 보물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년 뒤에 얘기하려면은 그때 그 설레임이 그대로 전달될까요? 네,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이게 뭐지? 이 PM 뭐지? 이 제품 뭐야? 와, 돈 버는 사람 저렇게 많아? 이런 것들, 이 설레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빨리. 내가 공부 좀 하고 제대로 좀 뭔가 좀 자세를 갖추고 그때 해야지. 그때는 이미 그걸 없애버려, 그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의 그 설레임이 더 부럽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IMM 팩토리 이제 4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네, 네. 좋으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느낀 이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감정들. 나는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걸 막 보면서, 그래. 내가 라스베가스 가야겠다. 혹은 나 마라케시 가야겠다. 라는 목표들이 생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IMM 팩토리를 통해서 이 한 달 안에 싹 섭렵을 하시고 바로 한 달 뒤에 질 줄 알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당장 나가서 돌아서는 그 길에 누군가에게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빠르게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제품과 호전 강의가 있죠. 네, 새롭게 떠오른 제품의 강자, 네, 1타 강사 변아름 리더님의 제품 강의,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른 다크호스 저희 강혜주 태백에서 맨날 강의하러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저번 달에도 태백에서 오셨고, 네, 태백에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호전 밭에서 댕굴댕굴 구르신 분. 네, 정말 그분의 말에 표현하자면은 그 태백이 되게 고지대라서 기온이 되게 낮대요. 그래서 기온이 낮은 곳이라서 그런지 호전이 정말 많이 나왔고, 본인과 그 전달하신 모든 분들이 호전이 정말 많이 나왔고, 그 호전을 몸소 다 케어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습득하신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네, 모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이 묶일 거예요. 오늘 그 내가 줌으로 코칭 받겠다라고 릴레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름 다신 분. 네. 이름 안 다신 분은 여기서만 듣고 코칭을 안 받으실 거예요?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코칭 받고 내가 입을 떼어야 돼요. 입을 떼고 내가 얘기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칭 정해져가지고 방이 묶일 거니까 그 방 안에서 절대 눈팅 하실 거면 방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서 내가 진짜 할 사람만 들어가는 방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